모더니즘인데 항상 어떤 문화나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뭐가 있었지, 뭐가 있는데 이거에 뭔가 반기를 들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 르네상스가 나온 게 왜 나온 거야? 르네상스 이전은 모든 게 다 기승전 종교였지.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도 신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면 절대 작곡도 불가능했고, 그림을 그려도 뭐 천지창조라든지 성경에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그릴 수 있고, 조각을 만들어도 오로지 신앙적인 거, 기독교 이런 것만 조각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게 다 종교였잖아. 그거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15세기, 16세기의 르네상스지.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이성이 좀 깨어나기 시작한 거지. 좀 자유로운, 좀 주제나 이런 거에 별로 제한이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15, 16세기에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고, 17세기에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반기를 들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낭만파가 등장하게 되고, 그거에 반기를 들고 18, 19세기에 사실주의, 리얼리즘 그게 나오게 되고, 그거에 반기를 들고 20세기에 모더니즘이 나오게 되는 거야. 모더니즘이니까 말 그대로 모던, 근대, 현대 이거야. 이 보면 기존에 19세기에 뭐 예술, 건축, 문학, 종교, 철학 이거에 대해서 좀 급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20세기의 서구 문학 예술의 경향, 이게 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문학이나 예술의 경향, 그게 모더니즘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돼. 20세기 초에 이런 거 대충 이런 거 그냥 참고로 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더니즘이 대세가 됐다가 이거에 반기를 든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6, 7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후를 말해. 후. 예를 들어 포스트 워 하면 뭐겠냐? 포스트 워 그러면 전쟁 후를 말해. 그래서 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들어봤어? 포스트 코로나? 그럼 뭐겠어? 코로나 후를 말하는 거지. 2020, 21, 22 보통 3년이 코로나잖아. 그러면 23년부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겠지 이제. 그럼 또 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지. 우리나라에서 이래저래 바뀐 것들이 되게 많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포스트 삐리리는 뭐뭐 후를 말해. 예전 그 우리나라의 그 박지성이라고 하는 걸출한 축구 스타가 있었잖아 보면. 그래서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잖아. 그래서 박지성이 더 이상 이제 국가대표는 은퇴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좀만 더 해라 막 그럴 때 어렵다,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때 신문에 포스트 박지성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제 박지성이 어떤 주장으로서 우리나라 그 대표팀을 잘 이끌었지만 이 큰 기둥이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기둥이 없는 그 다음 시대, 포스트 박지성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나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손흥민이 등장하게 된 거지. 2015년, 16년부터 해서. 그럼 지금은 이제 손흥민이 굉장히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잖아. 근데 뭐 손흥민도 뭐 20년, 30년 계속 할 수 있겠냐? 뭐 내가 보기엔 앞으로 길어야 10년 정도? 그러면 또 포스트 손흥민 시대를 또 대비해야 돼. 손흥민의 빈자리를 누가 메꿀 수 있을까? 누가 메꿀까? 지금 당장은 뭐 떠오르는 사람 이강인?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무튼 또 이제 또 포스트 손흥민 시대를 또 대비를 해야겠지. 그래야 이제 강팀의 위치를 쭉 유지할 수 있겠지. 보면 그거야. 포스트는 뭐뭐 후야.
그래서 모더니즘 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더니즘 후에 1920, 30, 40, 50년대에 이 모더니즘 이후에 시대적 변화와 함께 어떤 시대적 변화냐? 왜냐하면 이 모더니즘 당시에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있잖아. 그리고 이제 60년대 초반에 월남전쟁까지 많은 전쟁을 그 전 세계에 그 크고 굵직한 많은 전쟁을 겪었잖아. 그런 시대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운동 및 이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리고 항상 새로 등장한 건 무조건 이 앞에 있는 걸 디스해. 이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야. 이렇게 돼. 그래서 기존의 이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전통적 가치와 원칙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에 도전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나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의심,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조금씩 인정한다고. 그런 것도 그 전은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금지어였지. 금지어. 선생님 뭐 어렸을 때나 이럴 때는 TV나 이런 거에 동성애라는 동자도 안 나왔어. 그때는 감히 입 밖에 그런 말을 올리는 것 자체가 벌써 방송 금지어야.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 누구야? 그 뚱뚱한 동성 예능인. 그래. 맞지? 풍자. 그런 친구가 지금은 예능에 많이 나오잖아.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 게이가 방송에? 미친 방송 아니야?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것 좀 인정한다고 이제. 그런 것도.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용하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뭐 딱 하나만의 단일한 해석, 선례에 대한 의존성 이런 거를 거부한다. 또 나왔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개념들을 흔들고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제시하는 운동.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아, 잘 몰라도 하여튼 모더니즘 후구나. 포스트니까 후구나. 대충 1960, 70년대 이후에 등장했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어도 훌륭해.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아까 여기에 뭐에 대한 의심이지. 의심.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어의 정확한 현실 표현을 의심한대.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게 정말로 그거를 얘기하는 걸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정말 분노일까? 그 사람이 정말 단순하게 화가 난 걸까? 화가 난 게 아니라 뭔가 감정이 편치 못한 거, 내지는 너무 안타까운 거.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영아 살해한 엄마들 뉴스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두 남녀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남자가 나가버렸어 집을. 그래서 이 젊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바람이 났어. 그래서 이 아기를 집에다가 그냥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하고 남친이랑 여행을 가버렸어. 여행을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김 조금 이렇게 좀 싸놓고 가버렸어. 그래서 애가 결국 굶어 죽었어. 그거 하면서 좀 물이라도 뒀으면 애가 그래도 죽진 않았을 거야. 근데 그냥 밥에다가 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몇 개 그냥 떠주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냥 4일 동안. 그 사이에 아기는 죽었어. 18개월 된 아기가.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더 심한 엄마. 이게 아기를 낳았어. 역시 남자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온 거야.
그래서 애기를 이불로 눌러서 애기를 죽였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뭐 비정한 엄마 뭐 이렇게 나온 거야. 보면.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때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나는 참 분노했어 라고 내가 표현을 해. 분노했어.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분노라는 이 단어를 의심한다고. 과연 그 감정이 분노일까? 사실은 분노만 느낀 게 아니지. 화가 났고, 그리고 그 정말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지 진짜 그 몇 년 되지도 않은, 몇 달 되지도 않는 그 정말 어떻게 세상이 뭔지도 느껴보기도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아기에 대한 어떤 불쌍함? 뭐 그런 거? 그리고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왜 우리 사회는 좀 돌아보지 못한 걸까? 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에 대한 어떤 모순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섞여 있는 걸 난 단순히 분노했어 라고만 얘기하면 뭔가 부족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언어가 정말로 그 상황을, 그 감정을 100%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의심하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면. 그러니까 어떤 단어하고 어떤 실체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냥 언어라고 하는 거는 껍데기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언어를 보는 방식이야. 봅시다. 3문장.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갈래는 뭐라 해야 되냐? 한 가지를 갈래 중에 하나는 조사한다. 조사합니다. 뭐를 조사하냐? 언어의 구조와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합니다. 됐고,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고. 그리고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통 이거는 그거지. 도전하다. 여기서는 이 일을 제기한다. 뭐에? 어떤 가정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어떤 가정? 야. 언어는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언어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언어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가정. 더 쉬운 말로 하면 생각. 그런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가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전달할 때 이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지. 좀 이렇게 뭔가 막 얘기를 하는데 100% 내 마음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상대가 막 오해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어가 정확하게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말로 언어가 정확하게 현실을 대표할 수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지. 다 이렇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니까 서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고 서로 오해를 하는 거고 그런 거겠지.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어가 정확하게 현실을 대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음. 언어의 의미는 모호하다. ambiguous.
몇 년 전에 왜 그 범 내려온다 그 되게 유행했던 그거 그 범 내려온다에서 그 춤추던 그 댄스 팀 이름이 Ambiguous Company였지. Ambiguous Company. 여기 보면 단어의 의미들은 모호하다. 단어의 의미들은 모호하다. 여기서 애들은 때문에야. 단어는 단지 기호이기 때문에. 단어는 단지 기호 또는 그냥 라벨, 그냥 이름표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는 모호하다. 어떤 이름표냐? 개념이 주어진 그래, 어떤 한 가지 개념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온도가 높아. 그런 개념이 있으면 거기에 주어지는 이름표, 뜨겁다 라고 하는 그냥 기호나 이름표, 단지 그거일 뿐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는 모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의미되는 것. 그러므로 there is no necessary correspondence. 상이나 필연적인 것은 없다. 그러므로 there is no necessary correspondence. 뭔가 필연적인, 뭔가 필요한 상응인데 상응이 어려우면 일치야. 그러니까 이거랑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거를 100% 정확하게 의미해주는 단어가 딱 있고 그럼 이건 일치야, 일치. 어떤 개념이 있고 그걸 정확히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으면 딱 있는 거야. 딱 있는 거. 필연적인 일치는 없다. 단어랑 뜻 사이에. 그리고 그 여기나 의미. 기표, 단어와 의미. 뭐 이거 사이에 아주 필연적인 일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외래어가 쓰이는 경우도 정확하게 우리나라 단어의 그 의미를 말해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잖아. 그냥 외래어를 보면 뭐 그런 것처럼 단어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일치는 없습니다. 다음. 기호, 즉 단어의 사용과 그들의 의미는 너 베리를 몰라? 베리 네가 또 나의 체온을 올리는구나 진짜. 쌤이 추울까봐 아주 진짜. 너 이거 몰라 이거? 이거의 동상이야. 그러면 단어의 사용과 그 단어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다. depending on 뭐뭐에 의지하여 뭐뭐에 따라 뭐에 따라 flow of the text. 텍스트의 flow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release 무슨 의미야? 그래 봐. 놓아주고 풀어주고 내보내는 거지요. 그 봐봐. 만약에 책을 릴리스 한다 하면 그때는 출판이지, 출판. 영화를 릴리스하면 영화는 개봉이지, 개봉. 호르몬을 릴리스하면 호르몬을 분비. 그때는 죄수를 릴리스하면 죄수를 석방. 봐라. 똑같은 릴리스인데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 어떨 땐 분비, 어떨 땐 개봉, 어떨 땐 출판. 그거잖아.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는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텍스트?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텍스트에 따라
컴마 ing 동시나 연속 그냥 연속으로 하자. 그래서 lead to 이어지다 초래하다 발생시키다. 그래서 발생시킵니다. 뭘? 가능성. 무슨 가능성? 그래 오히려 해체시킬 그 텍스트를 해체시킬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뭐 하기 위하여? 꾸며줘 ing잖아. 그것의 기저에 있는 불일치성을 드러내기 위해 텍스트를 해체시킬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기저에 있다는 말은 이게 말 그대로 underline이니까 라인은 눕다 있다. 그러면 아래에 있어. 그 예를 들어 뭐 아래에 있어.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밑에 근본이 되는 그 불일치성을 드러내기 위해 텍스트를 오히려 해체시킬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한 번 빼고 4번. 그리고 이러한 이런 접근법은 모든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출현? 다른 거? 이러한 접근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성? 형태? 모든 형태, 모든 형식의 저기 보면 표상? 모든 형식의 표상. 표상은 뭐야? 그냥 이거 하면 돼. 그냥 아까 어차피 이거잖아. 나타내는 거. 모든 형식에 나타내는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식. 그것이 그림이든 그것이 영화든 아니면 등등. 기타 등등이든. 즉 어떤 표상? 일단은 얻는 그림, 영화, 기타 등등이겠지. 뭘 얻어? 추가되거나 또는 대안적 의미를 얻는 그림이든 영화든 기타 등등이든. 그러면 추가적인 또는 대안의 의미들이래. 뭐에 의한? 이전의 사용에 대한 언급을 그래 이전의 사용에 대한 언급에 뭔가 더시움에 의해서 추가되는 또는 대안적 의미를 얻는 그림이나 영화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별하게 이것은 특히 미디어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했어. 컴마 where는 두 단어 and there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미디어에서 가주어 진주어라고.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됐고 일단 뭘? 그래, 실제를 가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사이버가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즉, 무슨 말이야, 이게? 모든 것은 표상이고, there is no reality. 현실,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항상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 단어는 정확하게 현실을 대표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야. 근데 갑자기 3번은 현실은 우리의 생각 밖에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거 뭐겠냐? 그래. 삐리리 하는 것은 바로 오로지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뭐를 인식해? 그래, 우리가 자연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자연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냐? As it really is. As it is. 그래, 그것이 정말로 is인 것처럼. 이거니까 결국 이 말은 그것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자연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건 바로 오로지 언어를 통해서입니다인데 이 글은 뭐야? 언어를 까는 거잖아. 언어는 정확히 현실을 나타낼 수가 없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일 뿐이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언어를 통해서 자연세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겠지. 이 정도가 거의 모의고사 최고 난이도라고 보시면 된다.